네, 안녕하세요. ND의 부동산 랩 앤드입니다. 예, 오늘은 2019년 5월 21일, 현재 시간 9시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뭐가 될까요? 제가 최근에, 그 창작의 고통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 또, 구독자 분께서, 좋은 질문 하나 주셔가지고, 그거를 한번 오늘의 영상의 주제로 한번 삼아 보고자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어떤 그 질문을 남기셨는지. 요런 뭐 궁금증은 다들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요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 중에서 남자 홍사마님,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영상 감사합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 투자에 임하여야 할지도 영상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건강한 그 질문들, 댓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지난번 찍었던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요. 강남에 다녀왔습니다. 요 영상이네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앞으로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도 이제 궁금한데, 뭐 제 생각은 뭐 이전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좀 피력을 해드렸었는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한 7, 8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020년도까지 내년까지 그 토지 보상을 완료를 하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계획한 대로 분양을 착착착착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그 신도시 진행 형향을 봤었을 때 앞으로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7, 8년은 걸린다 라고 하면 올해가 이제 2019년인가 7년도 하면 2027년, 2028년. 근데 사실 요것도 진행이 잘 됐을 걸 감안했었을 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걸릴 거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전처럼 이전에 정부에서는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정부의 의지대로 좀 세게 드라이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이 걸렸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민주정부라고 하면서 이런 그 국민들의 눈치도 많이 보고는 있지만,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 기준으로 2019년 기준으로 적어도 7년 8년은 걸릴 것 같다. 입주하는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10년 보시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년. 그래서 적어도 2029년 전후로 봐서 입주가 될 것 같다. 3기 신도시는 적어도 10년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무주택자들 입장 혹은 유주택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현 정부가 그대로 집권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그 진보 정권이 계속 집권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유주택자들한테는 기회는 많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무주택자들께서 적어도 앞으로 최소한 뭐 7년, 8년은 기다려야 되고,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는데, 자, 그때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것도 사실 고민을 해서 상황을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거의 뭐 어렵죠. 예, 주식시장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이런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예, 미래에 대한 예측은 뭐 신이 아닌 이상 예, 맞추기가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 재화의 속성상 예, 그 주식이나 그다음에 환율 뭐 더불어서 비트코인 같이 이렇게 이런 것들과 이제 비교해서 예, 부동산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부동산을 에서 이제 크게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공급은 거의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예, 공급은 거의 눈에 보이고 수요가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러한 그 부동산 시장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공급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다른 이제 그 경제적 요인도 있고 수많은 변수들이 있겠지만 예, 공급이 예, 공급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3기 신도시, 예, 3기 신도시가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시점을 예, 10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 앞으로 10년 뒤라고 본다라고 하면 자, 그때까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지금 이제 무주택자 입장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관점에서. 자, 그래서 무주택자 입장에서 예, 정부가 이렇게 예, 3기 신도시를 조성을 해서 예, 그 집 없는 예,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니 예, 감사합니다. 예, 땡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제가 이전에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시장, 예, 청약 시장에서도 실제 무주택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그 포지션에 있죠. 예, 지금 현재 1주택자도 거의 어렵고 뭐 다주택자는 아예 뭐 접근도 어렵고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현 그 정권 하에서. 자, 그렇지만 어떤가요? 청약을 했었을 때 당첨 가능성이 지금 뭐 그 원하는 아파트 단지 쉽게 당첨이 될 수가 있을까요? 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전 대비 가능성은 많이 높아졌겠지만 지금 예, 서울 같은 경우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제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 굉장하죠. 뭐 1대1, 2대1, 3대1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뭐 몇십 대 1이 다 기본이고요. 근데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무주택자 입장에서 지금 뭐 그 좋은 입지에 이런 그 새 아파트, 예, 신축 아파트들에 대해서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다들 좀 인지를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대략 10년 정도 후에 예, 입주가 될 이런 3기 신도시 예, 분양은 예, 물론 공급 물량은 많이 늘겠죠. 그러면 예, 청약을 통해서 예, 당첨될 가능성도 올라갈 것은 예, 맞습니다. 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뭐 공급은 많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 당첨은 될 수는 있겠지만, 자, 근데 분양가 지금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이 예, 당연히 비싸지겠죠. 예, 그 이유는 뭘까요? 예, 물가 상승률은 예, 한 번이라도 예,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습니다. 예,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죠. 예, 디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는 숙명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돈이 지속적으로 풀리기 때문이죠. 예, 각국의 예, 중앙은행에서 돈을 지속적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예, 그 실물의 가치,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연간 물가 상승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예, 물가를 잘 컨트롤해서 연간 2% 전후로 예, 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저물가에 대해서 예, 사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저성장 기조에서는 물가도 예, 낮은 물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지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예, 물가를 상승시키려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기 위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의도적으로 예, 금리 인하를 적용을 하고 있죠. 예, 그 FOMC 연방 은행에 예, 계속 압력을 넣어서 예, 금리 인하를 해라. 왜냐하면 이제 경기를 부양하고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뭐 그런 거시적인 그 역학관계를 뭐 떠나서라도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물가도 잡아야 되고 경제 성장도 시켜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뭐 여하튼 간에 예, 물가 상승률 현재 수준으로 예, 보수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연간 2% 내외로 예,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 3기 신도시가 공급될 즈음에 예, 물가는 기본적으로 한 20%는 올라와 있겠죠. 자, 그러면 분양가도 적어도 20%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더 비싸질 수도 있겠고 여건상 혹은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분양가가 좀 더 저렴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화폐가 풀리는 이상 예, 물가는 상승하고 분양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필연적인 예, 사실이죠. 그리고 예, 먼 훗날을 예, 보지 않고 뭐 지금 뭐 단기간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분양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들 예, 분양가들 보면 뭐 매번 뭐 비싸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계속 분양가는 상승하고 있고 예, 그래서 분양가는 오를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정부 입장에서 예, 3기 신도시를 계획대로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토지 보상 지주들 뭐 쉽게 그 땅값을 헛값에 정부한테 예, 매각을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줄다리기를 심하게 하겠죠. 예, 좀 더 뭐 지주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좀 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뭐 투쟁 할 건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고 갈등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너무 이제 순진하게 그 10년 후에 있을 3기 신도시 예, 분양을 마냥 기다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희망 고문이다. 예, 그때까지 기다릴 경우에 예, 뭐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겠죠. 근데 막상 기다렸지만 분양가가 생각보다 비쌀 경우가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또 한번 좌절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막연하게 혹은 예, 순진하게 3기 신도시만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너무 예, 무모해질 수도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해야 되고요. 자, 다른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려보면,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서둘러 발표를 했고, 이렇게 공급 대책으로 전환을 한 배경에는 뭘까요? 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특히 공급이 필요한 서울 같은 경우에 더더욱 이런 아파트들이 부족한 건데, 그거를 정부가 시인한 거죠. 정부가 시인한 것이고, 자, 근데 이런 그 포지션은 최근에 작년에 바꾼 거죠. 작년에 공급 대책으로 급격하게 전환한 거고, 이전까지는 공급은 전혀 문제가 없다. 수요만 억누르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공급 부족을 스스로 자인한 상황이죠.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자 입장에서 3기 신도시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자는 제가 지론이 있는데, 투자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투자는 쉬었다가 하는 게 아니고, 투자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계속함으로써 이러한 투자에 대한 감도 잃지 않아야겠고요. 공부도 계속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데,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가 공급되기 전까지 이러한 집값들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의 시기가 오겠다. 지금은 이제 대세 상승의 후반기로서 대세 상승의 후반기에 이제 직면해 있는데, 3기 신도시가 공급되기 전까지 한번 대세 상승의 큰 흐름이 다시 한번 올 것이다. 지금 이제 대세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한 번 더 큰 장이 올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3기 신도시 전까지, 만약에 이제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3기 신도시 공급이 되는 이제 입주되기 전에는 만약에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이제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지금 매수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를 하고 3기 신도시가 이제 공급되기 전에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시점이 사실 이게 대세가 하락되는 시점과 맞물린다라고 하면 글쎄요, 영향력은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지금 하락기에 이제 공매도 물건이 같이 쏟아지는 거죠. 공매도가 같이 된다라고 하면, 주식을 좀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공매도로 인해서 오히려 이 하락폭이 더 깊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중간에 끊겼는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상 3기 신도시가 공급되기 전까지는 한 번 더 큰 상승장이 올 것이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이후부터는 부동산 시장도 크게 조정기를 겪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조정기에서도 투자의 기회는 항상 있는 법이죠. 그때는 3기 신도시
입지 좋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다 라고 좀 현 시점에서 좀 그 오버럴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공급되는 즈음에 가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 어느 위치가 좀 더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회가 많으니까 계속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3기 신도시 전까지 투자의 기회는 있겠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3기 신도시 지금 상황에서는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는 현재 눈에 잡히는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획으로만 보시고요.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예단하지 마시고 투자자 입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투자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공급되기 전까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들 중심으로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드리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또 앞으로도 이러한 그 질문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 같은데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나름의 공부도 하고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다음에 많은 긍정의 건강한 댓글들 달아주시면 저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